무공천불은 그 민주당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도 연일 이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지요. 네.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가지고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규정을 지킴으로써 국민분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지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또 그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당의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무조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이후 지금 공석이 된 이 서울시장 자리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참 갑론을박 많은데 뭐 거두절미하고 여쭤볼게요. 먼저 민주당 김남국 의원께 여쭤봐야겠죠. 후보 내야 하는 거예요? 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당원 당규를 보게 되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다음번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원 당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 네. 그 당원 당규를 통해서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적으로는 이 당원 당규는 지켜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그러나 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컨대 예를 들면 과거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래통합당도 당시에 오히려 후보를 내는 것이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냈었는데요. 네.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어떤 저지른 잘못에 의해서 공석이 된 그 자리에 대해서 과연 정당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 정치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공천하는 것이 이게 책임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가면서 오히려 더 훌륭한 후보를 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정치를 열어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당장 된다 안 된다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원들끼리 치열한 좀 토론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수진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당원 규정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예. 네,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당원에 명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강령, 성과 관련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책임 있는 것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누가 만들라고 강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신설이 됐어요. 그렇다면 상황의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상황의 변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았습니다. 부산시장 권력 형성 사건이 있었죠. 안희정 충남도지사 권력 형성 사건입니다.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도 역시 권력 형성 사건이에요. 이런 권력형 사건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상황의 변화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의 변화에서 더 지켜야죠. 그게 굉장히 잘못됐고 또 한 가지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도적 정책적 보완. 우선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는 요상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 출신 여성 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만 해도 그렇고 남인순 최고위원만 해도 여성단체 소속이에요. 즉각적인 기자회견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의원들 이름이 연기되지 않는 그냥 성명 하나 발표한 게 끝입니다. 이렇다면 과연
정부 여당, 집권 세력의 성범죄 잣대가 이런 식이라면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사건은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당 자체적인 진상조사 한 번 없는 이런 정당이 어떻게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해보고요. 예.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무슨 국정농단 사건까지 나왔는데 국정농단의 경우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당은 없었어요. 항상 본질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정한 당원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바로 이 문제가 관건인데 예, 예. 다른 사안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론도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내년에 후보를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물어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좀 하나 더 결과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부 지원위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후보를 내야 된다는 의견은 좀 높되 결과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더 많이 당선이 돼야 된다. 이건 결과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두 질문에 상관관계에 있는 질문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고요. 네. 결국에는 독립된 질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정치 상황을 놓고 투표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이제 야당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후보를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그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고 또 개인이 저지른 어떤 비리에 대해서 정당이 그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 자체가 다양한 방식,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데 무공천이 과연 그게 적절한 방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바로 저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선거 결과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뭐 야권의 어떤 의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족하고 여권이 좀 독주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야권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달라. 국회 차원에서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의 국민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이런 국민 여론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정치하고 또 야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화로운 어떤 그런 균형 있는 정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우선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이 근거로 어떤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당원을 명시하고 물어봤다면 조금 더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후보에 대해서 정당이 책임지는 것. 후보와 정당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정당 정치예요. 네. 예, 정당의 민주정치가 바로 정당 정치. 이 정당 정치의 본질은요, 정당이 그 후보의 잘못까지도 정당의 연대 책임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정당과 후보를 분리하고 후보의 어떤 개인 일탈로 몰아가면 이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태도가 2차 가해다. 이거야말로 2차 가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든 지금 당원이 있는데도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당히 그 비율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당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참고로 하되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태도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개정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해서 여론을 관찰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뭐 김남국 의원님도 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는 뭐 기본적인 그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던데 민주당에서 당원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데 실제 지금 개정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런 개정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지방선거가 한창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현안,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두고 벌써부터 공천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한 사건의 피해자가요. 오늘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가해까지 지금 같은 유형이다. 가해자가 지닌 위력만큼이나 이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의 크기가 여전히 커 보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있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언급했는데 여전히 전 온라인에서 화형대 위에 사로잡힌 마녀다. 언제쯤 고통이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로 2차 가해 논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의원님. 네. 여권에서 나오는 많은 발언들도 있는데 사실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져 오고 있어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진보정당을 스스로 표방을 합니다. 진보가 뭡니까? 바로 인권을 중시하는 거예요. 물론 보수적인 정당, 상대 당이 어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진보라고 한다면 인권을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지 피의자,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분의 뜻을 이어가겠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해죠. 2차 가해입니다. 이런 것이. 멀리 갈 게 없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 2차 가해라고 있다는데 반론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이제 우선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단어를 민주당에서 처음 이렇게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면 서울대학교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성폭력 사건을 가치 중립적으로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호소했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중립적인 상황에서 조사와 평가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것처럼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용어 사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법률 용어로서는 고소인이나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되어서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듣고 왈가왈부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막 말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떠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양단내가지고 국민들이 어떠한 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제도적인 어떤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 사안 자체를 놓고 피해자가 피해자 편에 선다라고 하면서 뭐 이걸 과장되게 뭐 섹스 스캔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조사 결과를 중립된 기관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오히려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1월에 나왔던 서지현 검사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이 여성 의원들이 모두 함께 기자회견하고 또 서지현 검사를 국회에 초청해서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이때 나온 단어가 피해자입니다. 그때 언제 전직 검찰국장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건은 참고로 전직 검찰국장의 그 직권남용 문제가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굉장히 인권 침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공세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정치 공세입니까? 그거는 정당한 비판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피해 호소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성 의원들이 단 한 번도 기자회견 같은 거 하지 않는 것,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